여러분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상대가 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소개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소개는 목적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기억되는 사람은 인상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거나 호감 가는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정확히 전달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 소개에 있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유머와 재치가 있고 간결하지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합니다. 또한 특이한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강렬하지만 예의 있는 전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소개에 개성이 없습니다. 시선이나 행동이 자신 없고 직업 소개도 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소개가 지루하고 핵심이 없으며 내용에 소개의 목적이 없습니다. 또한 목소리와 행동이 작고 성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기억하는 사람인가요?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면 비즈니스에서든 대인관계에서든 유리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디서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비법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만의 자기소개를 만든다입니다. 나만의 자기소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소개에서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름과 다른 한 가지는 상대에게 필요한 어느 것이든 됩니다. 가령 이름과 회사에서 하는 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두 가지를 정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소개 방식을 정해둔 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소개합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미리 확실히 준비해두고 활용하면 상대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처가 되므로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자기소개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소개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몸짓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몸짓입니다. 목소리가 좋아도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말해야 합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는 똑똑한 이미지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는 상대를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이 컨택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웃음이 가득한 밝은 표정, 기분 좋은 미소와 적절한 손짓이 필요합니다. 1대1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자기소개는 큰 역할을 합니다. 1대1 소개를 할 때는 공통된 화제를 이야기한 후 서로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말을 사용하고 상대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경우 자연스럽고 호감 가는 분위기로 편안하게 즐깁니다. 이때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상대방이 내게 말을 걸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기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오늘 강연회 재밌었나요? 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특히 국내 비교 부분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과거 20년간 추이를 통한 변화 과정이 더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의외라서 놀랐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경제 전망 추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는 생소하더군요.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최고남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0년간 데이터에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듯하네요. 혹시 그 분야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명함을 드릴게요. 저는 왕으뜸입니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오늘 모임은 매우 유익하네요. 자, 이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상대방이 강연회가 재미있었냐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응답을 하고 나서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놀랐다면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근무지를 언급하며 자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가 관심 없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할 때에는 명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니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제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야를 물어보면서 화제를 조금 확대하여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내 소개를 했으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명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으로 하는 자기소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취미, 정보, 관심 등 다양한 질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필요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막연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질문으로 상대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와 상대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자기소개를 합니다. 다음 달 베트남에 출장을 갈 예정인데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나 베트남과의 교역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게 현지 정보를 알려주실 분은요. 제 취미는 난 기르기입니다. 난이 부업으로 돈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난을 키우시거나 유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악 스포츠 광입니다. 저와 취미가 비슷하신 분이 계신가요? 특히 암벽 등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알려주십시오. 이번 겨울에 북한산 암벽 등반을 위한 소모임이 있으니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파워 요리 블로거로 10년째 활동 중입니다. 요즘은 도시락 사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게 도움을 주시거나 함께 일하실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 서울 노원구 사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사는 곳인데요. 요즘 집밥을 만드는 소모임을 한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따가 제게 말씀 주셔요. 질문으로 하는 자기소개법의 팁은 무엇일까요? 지역, 취미, 정보, 관심 등을 바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가 등 말하고자 하는 것과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집밥 소모임이 노원구에 있으니 오십시오와 같이 정보를 주고 동시에 상대가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강점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올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은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나의 일방적 장점이 아닌 상대가 관심 있는 나의 장점입니다. 즉, 상대의 관심에 맞는 나의 장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강점을 지인에게 물어서 객관적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